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아니, 지금 간호사라고 하셨나요? 소개가 달라지셨네요. 네. 전에는 전 간호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간호사라고 소개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되셨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제 일신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오.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현직 간호사가 다시 됐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고 또 최근에 함 작가님께서 에디터 스쿨을 시작하셨다가 최근에 마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 팟캐스트 인터뷰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요. 아, 네. 컨셉진이라는 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 에디터 스쿨이라는 과정을 수강을 했는데요. 마지막 과제가 인터뷰 원고 작성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지난 보건교사 에피소드를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진짜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 막 인터뷰어와 인터뷰의 그런 성실한 자세, 질문과 답변도 엄청 구체적으로 너무 좋았다면서 보건교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그 최송원 선생님의 500명 정원에 120명이 찾아왔던 날도 있었다. 네. 이런 거가 너무 신기하고 진짜 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지 않냐면서 좋은 답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인터뷰 이빨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인터뷰들 너무 잘 골랐대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 인터뷰로 섭외하셨어요? 그냥 본인의 결국에는 지인을 섭외하는 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분들은 유튜버도 있었고 아니면 원예치료사? 그럼 뭐예요?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치유시켜서 다시 수의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제가 일이었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굉장히 착 맞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특이한 직업을 가져오시려고 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말할 거리가 일상 직업에선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운이 좋았죠. 네. 이게 직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꾸 저희 칭찬으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도 되게 좋았다. 섭외도 좋고. 그러면서 거기 편집장님께서 좋은 컨텐츠는 그거를 뭐 보거나 듣고 타인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보건교사 컨텐츠를 보고 이제 보건교사에 대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보건교사 에피소드 아직 안 들으셨다면 가서 들어주세요. 저희 팟캐스트의 키 컨텐츠가 인터뷰 컨텐츠인데 이게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았다니까 너무 저도 듣고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터뷰이 섭외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갑자기 막 화이팅! 자기끼리 칭찬하고 막 다짐하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 근황 토크 하고 있었죠? 네. 모니님도 최근에 재밌는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최근에 간호사 출신인 개발자 선생님 무려 2분을 만났어요. 저도 뭐 한때 개발자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돼볼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교양 삼아 공부도 해봤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개발자 선생님들의 모임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만나기로 한 건 3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달 가까이를 미루다 드디어 만났거든요.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너무 즐겁게 얘기했고 이 모임에서 같이 나눈 얘기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모임 후기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간호사 출신 개발자라니 일단 이름만 들어도 굳이 꼭 저희가 아니어도 누가 들어도 신기하다, 맞아요. 궁금하다 할 만한 이력이라서 무슨 얘기 하셨을지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에게 온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할 예정인데요. 탈임상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웨이팅게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첫 사연이라 진짜 설레네요. 그럼 공지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황 토크부터 해보겠습니다. 함 작가님 어떻게 되신 건지 다시 간호사가 되셨다니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는 책을 쓴 함 작가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명 저는 간호사를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정신과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에요. 정신 전문 병원이고요. 폐쇄병동에서 현재는 조현, 알코올, MR, 치매 등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장애 환자들도 조금 계시고요. 이제 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규니까요. 함 작가님이 사실 팟캐스트 시작할 때쯤에 다니던 회사 퇴사하시고 잠깐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일주일 정도 내려가 계셨었는데 그동안 좀 고민이 많아서 푹 쉬고 서울 올라와서 만나자 하고서 이제 보냈어요. 서울 올라와서 저희 회의할 겸 만났는데 바로 나 병원 가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쵸? 모니님, 그쵸? 네, 제가 막 정신 차리라 뭐라 네. 그랬지? 막 뭔가 얼빠진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 뭐라는 거지? 네. 제 주변 사람들도 진짜 다 놀라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본가에 가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오는데 너무 고민을 했는지 진짜 많이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져서 왔더라고요. 저도 제가 간호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신과 전문 병원을 가신다고 하셔서 좀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지난번 함 작가님의 책 차치생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 작가님이 원래부터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긴 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심리나 정신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원도 고려해봤고 심리학 학위나 심리상담 자격증 따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한때는 정신전문 간호사의 길도 고려했었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나와서 스타트업에도 있어 봤는데 뭔가 이런 정신건강 분야에서 제대로 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관련 분야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대학원을 가면 학위는 딸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봐도 당장에 막 바꾸는 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의 문제들도 꽤 많이 작용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바로 가능한 간호사로서 정신 전문 병원에서 경험을 쌓고 차근차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보기로 해서 정말 얼마 전에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네. 네. 지금 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하는 거는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생각했던 거나 예상했던 거랑 좀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 처음 병원 갔을 때랑은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상했던 거와 뭐 다르다, 같다라고 비교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신기해요. 첫 병원과는 당연히 마음가짐도 다르지만 사람들도 정말 달라서 그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다른 것도 한몫하고요. 정신과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처럼 당장에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환자라고 부르는 것도 가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큰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는 환자가 죽을까봐 약간 전전긍긍하고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저 스스로의 제 몸의 안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지금 병원이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건지 몰라도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 자격이 정신과 분야 꼭 경력이 없어도 딸 수는 있지만 보통 정신과라는 분야 자체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따게 되고 1년에 뽑을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도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저한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려운 거 언제든 물어보고 미루래요. 일을 다음번 선생님한테 도움받아서 좀 미루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부탁하라고 약간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전 병원하고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데 신규다 보니까 모르는 건 많지만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 자체는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배우고 경험하려고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애초에 면접 때 말을 하고 시작한 거다 보니까 다들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고요. 나이트를 안 하는 근무로 신청을 했고 대학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정신과 쪽이 급여가 적은 편이어서 급여는 굉장히 줄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함 작가님이 최근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 되게 안정적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서 저도 되게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호사로 다시 일하기로 하신 게 큰 용기 내신 거니까 생각하신 것대로 많은 케이스 접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얻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뽑아 먹고 평화로운 병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니님 얘기도 해주세요. 개발자로 탈임상하신 선생님들 만난 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네. 어쩌다 보니 제가 모임을 또 만들었는데 사실 되게 특이한 게 이분 두 분 모두 제 브런치 읽고 메일로 연락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사실 18년도 말에 제가 옛날인데? 네,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고 한 분은 올해 초에 메일을 주셨었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IT 업계에 있기도 하고 이쪽 커리어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기도 했고 또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두 분 모두 되게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직 간호사면서 개발자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신 분이 정말 없잖아요. 진짜 왠지 10손가락 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외로웠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서로가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두 분께 각각 제가 이런 분께 메일을 받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오프라인 모임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각각 메일을 드렸는데 두 분 모두 이제 개발자라서 그런지 정말 빨리 답변을 주셨고 바로 카톡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모니님 브런치 통해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되게 모니님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모니님께서는 예전부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조금씩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신 느낌이에요. 오지랖퍼. 네. 근데 그거는 뭔가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이상하게 형성된 감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전직 간호사이신 개발자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 입장에서 IT 업계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공감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두 분 다 멋진 분들이시더라고요. 두 분 다 너무 개발을 좋아하시는 진짜 찐 개발자고 앞으로 하고 싶은 개발 분야나 커리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두 분 소개 잠깐 해드리자면 두 분 다 간호사 면허는 그냥 포기하시고 아주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하시게 된 케이스고 현업에서는 지금 두 분 다 약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를 옆에서 듣고 하니까 저도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개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도 해볼까 했는데 처음부터 아주 간호사 면허나 경력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커서 시도 못하는 게 크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고 계신 거 보니까 용기도 나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자꾸자꾸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랑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업계가 되게 좁아서 들으면 이제 서로 아는 그런데 그분이 특히 간호사 출신 개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발 관심 없냐 개발 뽐뿌를 엄청 넣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 저도 되게 간호사 출신 개발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IT 산업의 핵심은 엔지니어고 엔지니어가 만드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모임하고 저 파이썬 공부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책 주문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책 구매이긴 한데 맞아. 아니 브런치에 개발자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니까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제 브런치 글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고쳐야 되나? 그거 2탄을 써주시면 좀 다시 공부해보고 뭐 개발자가 돼볼까? 막 이런 네, 걸로. 네. 뭐 플랜 C, D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발자분들은 진짜 멋있긴 해요. 일단 그냥 노트북 펴놓은 것만 봐도 멋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개발자도 힘든데 간호사 면허까지 따고 그런 간호사 출신 개발자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것도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저희 팟캐스트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안 그래도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달라고 부탁은 드렸고 이분들 만난 후기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됐을 때쯤이면 브런치에 글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쪽에서 좀 정리해서 적어보기로 하고 인터뷰는 정말 초대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인터뷰석에 초대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님께서 받은 사연이니까 한번 모니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연은 제 브런치 통해서 C님이 메일로 주신 고민 상담 사연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메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니님 안녕하세요. 구글에 우연히 탈임상을 검색하다 모니님의 글을 보며 많이 울고 웃고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굳이 쓸데없는 저의 이야기와 나름의 고민거리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아 혹시 바쁘시다면 휙 하고 넘겨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올해 간호학과를 졸업한 나이 많은 졸업생, 취준생, 웨이팅 기간인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광고 홍보과를 공부하다 영어가 좋아 미국에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로 간호학과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광고 홍보학과가 제 적성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저는 사랑하는 영어를 쓰며 사는 미국의 간호사로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뉘우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좋은 대학병원에 취직은 했으나 임상은 제가 어울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기에 현재 간호와 마케팅을 어우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려진 의료제약 마케팅 그리고 연구 간호사 두 분야 모두 쉽지 않습니다. 모니님의 경우 다른 분야로 지원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이 무엇이셨나요? 저의 경우 어느 분야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지만 오롯이 그 느낌으로만 직업을 선택을 하기엔 두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굳게 잡고 선택을 하셨는지, 이 길이 맞을까와 같은 불안감과 흔들림은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자 다른 분야를 준비하면서 살림상 간호학과 전공자의 멘토가 너무나도 간절했고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모니님의 글을 보면서 진심으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텐 정말 요새 마스크보다 소중한 빛 한 줄기 같은 존재입니다. 오. 괜찮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짧게나마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와, 아니, 모니님 사랑받으시네요.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런 느낌인데? 2년 만에 이런 메일 처음 받아봤어요. 아, 멋져요. 저 이 메일 진짜 받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러브레터.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다시 읽어도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어요. 사연 보내주신 C님께서 제 글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느끼고 계신 혼란함이나 불안감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게 메일을 쓰셨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메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려보려고 해요. 정리하면 크게 2가지 질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굳게 잡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2번째는 이 길이 맞을까와 같은 불안감과 흔들림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연 주신 분께 답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도 듣고 느낀 그런 생각한 점이나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간호학과 진학할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사연 주신 C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바꾸신 것 같아서 일단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바꾸셨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았다 보니까 직업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정해져 있다는 게 싫어서 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어학연수도 단기지만 다녀왔고 휴학하고 봉사활동도 했고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뭐 토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이렇게 활동한 게 뭐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찾으려고 하고 명확하게 찾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연 주신 C님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제가 아직 알 수 없지만 해보셨다면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더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이대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른들 말씀에 반 이상은 다 맞는 말들이어서 그런 고민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쨌든 회의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계신 지금의 상태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금 딱 필요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시거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는 게 필요하시면 스스로가 선택지를 좀 더 추려서 더 좁게 만들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어디론가 발을 들여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아가시면 어떨까. 네, 좀 저도 오지랖 부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하되 금전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질문을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잡고 선택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선택했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원을 나오고 다시는 임상간호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 여쭤보셨던 그런 기준들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직업 탐색을 했는데 그때 너무 혼란이 많이 됐죠. 욕심은 많은데 또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더 이상 간호사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먹어서 아마도 C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한번 전공도 크게 바꾸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다른 걸 가거나 왔던 길을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경험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브런치에도 쓰긴 했지만 뭐 하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실제로 경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국비 교육하러 상담을 실제로 해보고 CRA 관심이 생기면 그 CRA 관련 교육을 듣고 해외 쪽 관심이 생기면 박람회도 가보고 상담도 받고 했었고요. 그렇게 우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알아보려고 정보를 탐색을 해도 현업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선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선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사실 느낀 건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계획대로 절차 밟아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보면 우연히 사회생활을 하게 된 업계가 너무 잘 맞아서 잘 풀린 경우도 있고 잘 안 맞았더라도 본인 스타일을 개척해서 맞춰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뭘 해도 운이 좋아서 잘 풀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차피 완벽한 내 적성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 조건에 맞으면 시작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의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도적인 업무가 제 가치관이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선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니님도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조건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기준이나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할 때 저만의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나 조건처럼 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머릿속에 어떤 흐름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리고 그게 최소 10년 이상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내가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지속할 만한 일인가 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결과는 뭔가 이렇게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지금의 선택들을 한 것 같아요.
전에 모니님께서 저보고 너무 빨리빨리 선택지가 바뀌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모니님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황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냐. 너무 자주 바뀐다. 한두 달만 안 봐도 달라져 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고민들을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에 따라서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자면서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답이 떠올라가지고 그래 난 이거였어 막 이러면서 고민할 때 사람을 못 만나요. 머리가 아파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하고 선택을 하니까 적어도 후회는 없더라고요. 좀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그 아쉬움이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단 이 선택을 하고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선택 자체에 대한 미련은 안 남아서 신님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 작가님이 지금 뭔가 결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분은 약간 큰 진로, 응. 직장 이런 거기 때문에 더 무거워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점은 함 작가님은 결국에 크게 하고 싶은 게 슬로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명확하죠. 근데 이분은 확실하지 않고 저도 그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조언까지도 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랬어서 맞아요.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에서 도움받으실 게 있다면 잘 뽑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니님께서 뽑으신 두 번째 질문인 이 길이 맞을까와 같은 불안감과 흔들림을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서 모니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함 작가님이 앞에서 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번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길이 맞을까와 같은 불안감과 흔들림을 견뎌내는 방법. 이건 저도 되게 궁금한데 아직 모르겠어요, 답을. 지금 회사를 좋아하고 업무도 대체로 만족하지만 항상 저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질문은 저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고민이 있다 없다 그런 고민의 유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속하는 성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은 어차피 없앨 수도 없고 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글도 쓰고 직무 관련 공부도 하고 있고요. 세상이 변해도 어쨌든 내실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최선이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래서 시인님이 직업 선택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대학병원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임상 간호사가 천직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보다 배우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나와도 되니까. 만약에 C님이 3학년이나 2학년이나 아직 학부 시절이었으면은 좀 답변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을까요? 최성화 선생님이나 네. 장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을 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미 웨이팅계이시잖아요. 그렇게 최종 면접까지 가고 합격을 한 것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굳이 그렇게 읽어놓은 거를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중요한 건 계속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쯤 발령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 있을 때 닥치는 대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발도 담가볼 수 있으면 담가보시고 예를 들면 연구간호사 같은 거는 코넷에서 교육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의료제약 마케팅 같은 것도 잘 찾아보시면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탈임상 교육도 있고 남보라 선생님의 정말로 생각이 있으시면은 웨이팅하는 지금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니님께서
탈임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남보라 선생님의 에피소드는 4화와 5화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약간 긴 첨언을 좀 해보자면 불안한 거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한 거라고 해요. 이거는 정신건강학부 수업 때 제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실체를 알려면 결국 들어가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니님께서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일단 뭐든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건 진짜로 간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막 열심히 밀어붙여서 막 몇십 년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면 너무 슬프고 좌절감도 더 클 테니까 뭐든 경험하면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어딜 가든 힘들 수 있지만 몇 개월 후부터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뭘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현재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면서 계속 쌓아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일과 병행이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장단점, 그리고 내부인이 말하는 장단점들도 비교해 보시면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선생님이 광고 홍보학과에서 간호학과로 과감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중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 입사까지 예정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간호학의 경우에는 진짜 특수 분야예요.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적성에 더 맞았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도 지금의 생각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적성이 또 다른 분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못 찾은 거라거나 아니면 그냥 발견하지 못했거나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지금처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모니님한테 사연을 보내고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생각은 충분히 하시고 행동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의 이런 의견들이 사실 이미 다 해보신 걸 수도 있고 이미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를 믿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았던 메일이었는지 댓글이었는지 있는데 그분은 컴퓨터공학과를 다닌 학생인데 간호학과 전과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전과가 안 되니까 수능을 다시 봐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저는 그게 좀 되게 의아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병원에서 오히려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 책도 아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진짜. 일부러 그러시나?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 적성이 안 맞으면은 이게 왜냐면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한 번 들어오면은 다시 백하기가 너무 기회비용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커요. 우선 휴학을 하고 다른 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꼭 답은 아니니까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생각보다 간호학과를 편입하거나 전과하거나 뭔가 다시 재입학 고려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재취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취직만 생각을 하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정말 취직만 생각하면. 그냥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그쵸. 근데 그것만 생각하기에는 삶이 많이 팍팍해집니다. 저도 이런 관심 분야가 명확하지 않았으면은 뒤도 안 돌아볼 거였는데 그래도 연결이 되는 게 많은 학문이긴 해요. 저도 되게 간호학과가 되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장단점을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메일은 제가 처음 받았던 메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답변해가지고 드렸더니 C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근황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우선 할 수 있는 거 정보 많이 수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경험해봐라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이제 C님께서 실제로 웨이팅 기간을 활용해서 병원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도 받아보시고 제약회사 취업 컨설팅도 들어보시고 CRA 교육도 듣고 거봐요. 우리 필요 없어요. 네. 탈임상 교육도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 에피소드 5화에서 남보라 선생님 탈임상 교육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신청해서 들으셨더라고요. 남보라 선생님이 실제로 저한테 야, 요번에 간호공부학과 전공했는데 간호사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왔다고 아, 그분이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하시면서 또 그래도 고민은 계속 된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나의 강점과 잘 어울리는 분야를 바로 찾고 싶다. 하지만 경험해보기 전엔 알 수 없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곳부터 도전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바꾸셨대요. 지금은 정말 다행히도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몇몇 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계시는 중이라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얘기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저희 근황도 사실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연을 받아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좀 말씀드릴 때 더 조심스럽고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모니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사연 에피소드 처음 진행해봤는데 같이 고민거리 나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로시간 gmail.com hellosigan gmail.com으로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그쪽 DM 통해서 말씀 주시면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의 이런 소견으로 해결되지 않는 스콥이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 수소문해서 같이 함께 얘기해 보는 걸로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럼 시작은 간호사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